김현지가 어디로 갔느냐? 김현지가 총무비서관이었는데 부속실장으로 갔어요. 왜 부속실장으로 갔을까요? 첫 번째, 누가 봐도 이거는 뻔한 거죠. 총무비서관은 그 국정감사에 당연히 출석해야 됩니다. 국정감사라고 하는 게 뭡니까? 입법부가 행정부를 감시하고 감독하는 제도 중에 하나가 국정감사인데, 그러니까 국정은 누가 합니까? 행정부가 하는 거지. 감사를 한 거예요, 감사. 그러면 국정감사할 때 누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고위 공무원들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총무비서관은요, 대통령실에서 1급짜리예요, 1급. 1급이면요, 차관 바로 미치고 행정부의 기조실장 같은 자리가 1급짜리거든요. 무지무지하게 높은 자리입니다. 행정고시 붙어도 1급 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행정고시 붙어도 뭐 국장까지는 뭐 어찌어찌 해가지고 50% 이상 국장까지는 간다고 하던데 1급 실장은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장차관은 그야말로 관운을 타고나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공무원의 꽃을 1급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기관을 감사를 해도, 예컨대 국방부 감사에도 당연히 1급 국방정책실장, 기조실장, 자원 관련 실장들은 당연히 배석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에 1급 총무비서관이 배석을 안 한다? 있을 수가 없는 거지. 비서실장이 배석하니까 출석하니까 총무비서관 배석 안 해도 된다? 그렇게 따지면 뭐랑 똑같냐면요, 국방부 장관이 나오니까 그 국방부의 실장들 나오지 않아도 되겠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런데 제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총무비서관이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타겟이 되겠지. 김현지 비서관 일어나 주세요. 그러면서 이거 어떻습니까? 그럼 저 같은 뭐라고 하냐면, 에이 바보 되자 그냥. 알아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 모르는데요? 죄송합니다. 이건 뭐예요?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 몰라요? 제가 좀 부족합니다. 저희 다음번에 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그냥 시간 하루만 때우자.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이 여소야대입니까? 야당의 공세를 여당이 쉴드 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여당은 107석밖에 안 돼요. 야당은 107석밖에 안 되고 여당은 170석도 훨씬 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컨대 정혁진 의원이 김현지 비서관 일어나세요. 왜 이거는 이렇게 합니까? 라고 하면은 여당 의원들이 뭐라고 해서 야 정혁진 야 이 새끼야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면은 쉴드 쳐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총무비서관 국정감사 나가도 큰 문제 없겠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도대체 뭔 일이 있길래 김현지만큼은 안 돼 해가지고 부속실장으로 옮겼느냐. 저는 이게 납득이 되지 않고, 왜 이렇게 의심의 뭉게구름을 이렇게 뭉게 의심의 구름을, 의심 암괴를 막 뭉게 만드는지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부속실장은 어떤 자리냐면요, 부속실장이라고 하는 걸 처음 만든 대통령이 누구냐? 박정희 대통령이에요. 박정희 대통령이 부속실을 언제 만들었냐면 공식 편제로 1967년에 제가 태어났을 때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었대요. 그때 1967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 두 번째 할 때였어요. 재선돼가지고. 그래 해보니까 부속실이라고 하는 게 필요해. 왜 박정희 대통령이 부속실을 생각했을까요? 장군들한테는 뭐가 있습니까? 부관들이 있잖아요. 내가 장군할 때, 내가 사령관 할 때 부관 있어가지고 걔네한테 이것저것 잘 써먹었는데, 대통령 했는데 대통령도 그게 필요할 것 같아. 근데 대통령한테 부관이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부속실이라고 하는 걸 하나 만들지. 그런데 대통령 부속실장 보고도 박정희 대통령은 부관이라고 불렀대요. 어쨌든 군대 있을 때. 그런데 이제 5공화국 때 뭐가 또 만들어지느냐? 5공화국 때 전두환 대통령 때 부속실이 두 개가 되는 거예요. 뭐가 되느냐? 1부속실이 만들어지고, 옛날에는 그냥 부속실 하나밖에 없었는데 전두환 대통령 때 2부속실이 만들어지면서 기존에 있던 부속실은 1부속실이 된 거지. 왜 2부속실이 만들어졌겠습니까? 이순자 여사가 세서 그랬나?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노태우 대통령 때 부속실이 또 바뀌어요. 왜 바뀌느냐? 전두환 대통령 때까지는 의전수석실 밑에, 비서실장 밑에, 의전수석실 밑에 1부속실, 2부속실이 있었는데, 노태우 대통령은요 아예 대통령 부속실을 대통령 직속으로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의전수석실하고 상관이 없이 대통령 직속으로 이걸 갖다가 빼놓았고, 그게 뭐 지금까지도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 다음 페이지 좀 띄워봐 주세요. 그래서 제 조직도를 갖다 딱 봤더니 지금 조직도입니다. 대통령 비서실장 밑에 뭐가 있습니까? 제일 위에 왼쪽 보겠습니다. 제일 위에 총무비서관 있고, 그 밑에 뭐가 있습니까? 제1부속실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현진은 총무비서관에서 하나 밑으로 제1부속실장이 된 거다. 그 다음에 제1부속실장 하던 누구다? 저기 김남주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김남주는 여기에는 없는데 홍보수석실로 가가지고 대변인이 된 거다. 그 다음에 제2부속실장 하던, 오른쪽에 보면 제2부속실장 있지 않습니까? 누구지? 윤기찬인가? 그 윤기찬은 그 변호사인데 어쨌든 윤찬기인가? 어쨌든 그분이 지금 총무비서관으로 그 대각선으로 올라간 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런데 그래서 제가 궁금했어요. 도대체 대통령 부속실장은 뭐 하는 사람이냐? 대통령 부속실장은 쉽게 말하면 대통령의 비서 중에 비서래요. 대통령의 온갖 잡다한 심부름을 다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온갖 잡다한 심부름 다 시키면 예컨대 제가 저기 부속실장이면 정 실장 가서 화장실 가서 휴지 좀 갖다 줘. 저희가 가지고 주민등록 좀 떼줘. 이런 거를 하는 게 부속실장이란 이야기인데, 그럼 별거 아니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대통령하고 제1부속실장은 24시간 붙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눈을 딱 뜨면은 옆에 부속실장이 있고, 눈을 감을 때까지 옆에 부속실장이 있고, 대통령의 눈과 귀가 부속실장이다. 업무 자체가 대통령의 모든 업무가 다 직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부속실장이 이런 위치에 있으니까 저기 보면요, 대통령 비서실장 밑으로 부속실장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어떻게 보면은 비서실장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그게 부속실장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통령 비서실장이 오늘 강훈식 실장이 오늘 이재명 대통령 점심 때, 좀 있으면 지금 점심이네. 오늘 점심 때 뭘 자실지 대통령 비서실장 강훈식이 알겠습니까? 잘 모를 거예요. 그런데 부속실장 김현진은 안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대통령이 딱 부르면요, 5분 이내로 튀어와야 되는 사람이 누구다? 그게 대통령 제1부속실장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분 내로 튀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대통령실이 한남동 막 이렇게 있잖아요. 이제 청와대라고 치고, 대통령 부속실장은요, 아침, 점심, 저녁을 그 4대문, 남대문을 벗어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찾으면은 5분 이내로 튀어가야 되니까. 제 기억에 옛날에 그 이건희 회장 계실 때 이학수 비서실장이 그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대통령 비서실에 근무해도 관사를 주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대통령 비서실장한테는 관사가 나가고 대변인한테도 관사가 나가나?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부속실장한테는 관사가 나간대요. 관사가 나가고, 그러니까 부속실장은 대통령이 직접 뽑고, 대통령 부속실장은 원래 공무원들은 이렇게 딱 업무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의 홍보수석 비서관은 이러이러한 일을 담당하고, 민정수석은 이러이러한 일을 담당하고, 부속실장은 그게 없어요. 대통령이 시키는 일은 다 하는 게 대통령 부속실장이다. 쉽게 말하면 대통령의 손과 발 역할을 하는 게 대통령 부속실장인데, 이게 손발이 크면 어떻게 됩니까? 머리 역할도 한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점심 자시고 무슨 일을 할지를 사전에 아는 사람이 누구다? 가장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누구다? 그게
부속실장이 비서실장이 아니란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심기가 좋다 안 좋다 이 심기경호라는 사람이 누구다? 그게 부속실장인 거고 그 다음에 심지어 이거는 제가 옛날 기사라서 그러는데 지금 한남동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옛날 청와대에 있을 때 청와대에 그 일하는 업무 공간이 있고 대통령 일하는 업무 공간이 있고 또 저 안쪽에 관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 관저에도 책상이 있는 사람이 그게 부속실장이래요. 왜 그런가? 대통령 관저에도 대통령 부속실의 직원이 상주하고 있고 그다음에 대통령 관저에도 경호실장이 문 쑥쑥 열면서 대통령님 저기 경호실장입니다. 이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부속실장 통해 가지고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 전화를 하면 대통령한테 제가 예컨대 이재명 대통령 개인적으로 알아가지고 이재명 대통령 잘 계시나 전화해야지 해가지고 전화를 띠게 걸면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받습니까? 안 받아요. 높은 분들은 전화하면 본인이 안 받아. 누가 받습니까? 직원이 받는데 그 이재명 대통령의 전화를 받는 직원이 누구다? 그게 부속실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게 제가 정리한 걸 갖다 쫙 봤더니 대통령 부속실장이 하는 역할이 크게 5가지예요. 첫 번째, 대통령을 수행한다. 경호하는 게 아니라 수행한다. 가방 들고 다닌다. 이거예요. 두 번째, 대통령한테 이게 중요한데 대통령한테 올라가는 보고 서류들을 취합하고 대통령께 전달한다. 그런데 취합하고 전달하는 게 모든 그걸 갖다 다 일일이 다 해가지고 이걸 그냥 통째로 다 대통령님 오늘 국방부에서 이만큼 왔습니다. 오늘 법무부에서 이만큼 왔습니다. 읽어보시려 하면서 딱딱 전달하는 게 그게 부속실장 역할입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자기가 먼저 보는 거예요. 자기 쫙 봐가지고 대통령님 무지하게 바쁘시니까 커트를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대통령이 제가 저기 부속실장이라고 치고 정 실장 오늘은 좀 짜장면 좀 먹으라고 해. 사람들 보고. 오늘은 빵 좀 먹으라고 해.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대통령님 지시사항입니다. 오늘 대통령실 직원들은 짜장면 자신있게 좋겠다라고 합니다. 빵은 크림빵 자신있게 좋겠다라고 합니다. 대통령의 주요 지시사항을 전파하는 것도 부속실장이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외부에 대통령 만나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뭐 통일교에서도 만나고 싶고 뭐 신천지에서 만나고 싶고 모르겠는데 그런데 외부 인사와의 면담을 주선하고 그다음에 요즘은 대통령이 직접 얼굴 페이스 투 페이스로 만납니까? 그럴 필요 없잖아요. 핸드폰으로 전화하면 되잖아요. 대통령하고 전화 한번 해보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어땠습니까? 전화한 사람들이 그놈들이 다 녹음했지. 지금도 아마 그럴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 누구랑 전화합시다 그래가지고 정혁진 변호사 좀 웃기던데 쟤한테 한번 전화해봐. 그리고 전화를 딱 받았는데 나 이재명입니다. 그래가지고 뭐 아이고 당신 좀 똑바로 좀 살아. 이러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런 전화 연결을 일단 대통령이 찍어가지고 저 새끼랑 전화 연결해 이런 것도 있지만 제가 뭐 이렇게 된 이상 뭐 이왕 버리면 나도 이재명 대통령님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전화라도 한번 해가지고 이거 나중에 팔아먹어야지 하면서 대통령님한테 전화를 딱 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커트하는 게 누구다? 그게 부속실장이다. 그럼 제가 부속실장한테 김현지 실장이 막 이름도 아름다우시네요. 그러면서 이거 제가 아끼는 빵이나 한번 드셔보세요. 그래서 저 새끼가 조금 빵도 사다 주고 인간성 됐네. 근데 제가 대통령님한테 전화하는데 한 번만 연결해 주실래요? 그러면 해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누가 하느냐? 이게 부속실장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대통령의 비공식적인 업무를 수발한다. 이걸 갖다가 한마디로 줄이면 이게 뭡니까?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이게 권력이잖아요. 이런 권력을 무슨 권력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대통령하고 24시간 붙어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제가 PD님한테도 물어본단 말이에요. 저기 김 PD님 이거는 뭐 어때요? 뭐 유튜브 이건 어때요? 뭐 오늘 뭐 재밌었어? 뭐 오늘 좀 뭐 어때? 이런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거를 대통령이 누구한테 물어보냐고요. 부속실장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부속실장한테. 그러면 그 김현지 부속실장이 예컨대 이재명 대통령이 정법전 TV를 딱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너 정법전 TV 봤냐? 네 봤어요. 어떻게 생각하냐? 후지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후지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사람 마음이 다 똑같은 거지. 예컨대 제가 뭐 어떤 걸 갖다 딱 들었는데 정법전 TV를 딱 들었는데
우리 마누라가 저희 집사람 보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 저기 여보, 저기 정법전 TV라고 있던데 그거 봤어? 봤어. 어때? 후져.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 속으로는 그거 괜찮은 것 같은데 이렇게 딱 생각을 하는데, 우리 집 마누라가 그거 후지던데 그러면 갑자기 느낌이 싹 하면서 후져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세상의 여론, 사람들에 대한 세평, 이런 것들을 가장 지근거리에서 전하는 사람이 누구다? 1번은 영부인이고 2번이 누구다? 부속실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속실을 뭐라고 부르느냐? 비서실 중에 비서실로 부르는 게 부속실이고요. 그 다음에 이 권력을 뭐라고 합니까? 이 비서실 중에 비서실 권력, 부속실의 권력을 뭐라고 하느냐? 이거를 문고리 권력이라고 하잖아요. 문고리 권력을 그 행사했던 대통령이 누굽니까? 어떤 대통령에 의해서 문고리 권력이 행사가 됐습니까? 문고리 하면 생각난, 저 문고리라고 하는 말 처음 들었어요. 누구 때? 박근혜 전 대통령 때. 그 다음 사진 좀 띄워봐 주세요. 이거는 누구냐면 노무현 대통령 때 부속실장이에요. 윤태영 씨라고, 이분도 되게 유명했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저거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 뒤에 누가 서 있습니까? 저 사람이 바로 정호성이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때, 그 다음에 맨 왼쪽이 정호성, 노란색.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은 안봉근. 저 사람들이 뭐 십상시냐 뭐냐 그랬는데, 정호성 씨가 박근혜 대통령 때 부속실장이었어요. 그런데 민주당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민주당에서 저거를, 정호성을 문고리 권력이다, 부속실장을. 그러면서 어떻게 했느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휘둘렸다는 거죠. 국정이 농단됐다는 거죠. 누구에 의해서? 저 문고리 권력과 최순실에 의해서. 그 다음 페이지 좀 띄워봐 주세요. 마지막인가? 그 다음에 신지연 변호사라고 있어요. 신지연 변호사 한 번만 띄워봐 주세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뭐 김남준도 그렇고, 김남준이 문고리 권력이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부속실장을 김현지 부속실장으로 대통령이 임명했는데, 저 같은 사람 눈에도 김현지는 이재명 정권의 공식적인 문고리 권력이다라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김현지를 부속실장으로 임명하면서, 야, 국민들 잘 들으세요. 잘 보세요. 김현지는 우리 이재명 정권의 문고리 권력입니다. 이거를 만방에 공표한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그러지 않아도 뭐 만사 현통이라는 이야기가,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된 지 100일밖에 안 됐어요. 다음 달 다음 달 4일, 오늘이 9월의 마지막이니까 10월 4일 돼야 4개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0일도 안 됐어요. 근데 벌써부터 만사 현통이라고 한 이야기가 나오는 게 말이 되나? 그 다음에 제가 궁금했던 거는, 아니 이럴 거면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부터 김현지를 그 부속실장으로 만들고 총무비서관을 김남준 시키지. 그런데 이거는 제 뇌피셜인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재명 대통령도 부담이 됐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역대 제가 YS 때부터 부속실장 누군지 다 찾아봤거든요. YS 때는 장학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장학로가 떡값으로 20억 수수해가지고 아주 그때 YS 때 1990년대 초반에 아주 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DJ 때는 고재방, 김득회, 김한정. 노무현 대통령 때는요, 양길승이라고 한 사람이 있었고,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윤태영, 문용욱. 그 다음에 MB 때는 김희중, 임재현, 이런 사람들이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부속실장이 조금 전에 보여드렸죠, 정호성이었고,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때는 송인배, 조한기, 그리고 신지연 변호사였어요. 혹시 신지연 변호사 찾으셨어요? 그거 미국 변호사인데, 어쨌든 신지연 안 나와, 신지연인데. 그런데 그리고 난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때는 부속실장이 누구였느냐? 강의구 실장이라고, 이 사람은 검찰 수사관 출신이었어요. 검사 출신은 아니고 검찰청의 수사관 출신이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쭈루룩 봤더니 대통령의 그 부속실장 중에 여자는 딱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신지연 변호사인데 저도 그냥 조금 아는 사람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저랑 나이도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변호사고 맞아요. 저분이 이제 신지연 변호사인데 뭐 아주 그냥 샤프하고 똑똑하고 그 다음에 미국 변호사니까 영어도 잘하고 그래서 그 문재인 대통령 때 뭐 해외 비서관도 하고 뭐 그랬던 분인데 문 대통령이 그 제1 부속실장을 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의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왜 부속실장은 하나같이 남자였을까요? 그거는 제가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제1 부속실장은 제2 부속실장은 뭐 여자 시키면 되지. 왜냐하면 영부인 담당하는 거니까. 그런데 제가 남자인데 부속실장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침에 제가 눈 뜨고 그다음에 그 눈 감을 때까지 그다음에 이제 오바마 대통령하고 무지무지하게 친한 그런 뭐 비서실장인가 누군가는 왜 이렇게 이빨에 못 끼면 치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갖다가 그 오바마 대통령이랑 무지하게 친했던 비서실장인가 누군가는 뭐 이렇게 뭐 이빨 닦고 뭐 치시라고 뭐 똥 싸고 오줌 싸고 하는 걸 갖다가 다 부속실장이 다 보지 않겠습니까? 웬만하면 뭐 우리 사이에 뭐 그다음에 뭐 빤스만 입고 돌아다닌 것도 뭐 다 부속실장한테는 보여주고 그런 사이 아닌가? 물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여성분이니까 정호성 그 부속실장하고 뭐 그러진 않았겠죠. 그다음에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제가 부속실장인데 그런데 제가 대통령이 됐단 말이에요. 제가 딱 대통령 됐는데 부속실장으로 저보다 한 10살 정도 어린 미모의 여성을 부속실장으로 딱 하고 싶은 마음이 제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저도 뭐 있을 수 있죠. 뭐 예컨대 제가 대통령 되면은 전지현 씨를 제1 부속실장으로 한번 모시거나 뭐 전지현이 안 되면 김태희라도 김태희가 안 되면 뭐 김희선이라도 뭐 제 기억에 생각나는 사람들 뭐 그 정도 사람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저기 좀 숭숭할 거 아니에요. 저기 대통령이 저기 부속실장을 미모의 젊은 여성을 부속실장을 시키네. 그거는 좀 거시기하지 않어? 그런 이야기 들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예컨대 제가 대통령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마누라가 영부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 집사람 이름에 영자 들어있으니까 너 영부인 내가 딱 시켜줬어. 그러면서 제가 나 진짜 부속실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대. 근데 부속실장으로 내가 전지현 씨 한번 데리고 오면 어떡할까? 그러면 우리 마누라가 퍽이돼. 좋은 생각이야. 전지현하고 만약에 전지현 씨가 안 되면 이영애하고 이영애도 안 되면 뭐 김희선하고 김희선 안 하면 뭐 김태희라도 하고 막 이렇게 퍽이나 이야기하겠다. 우리 집사람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우리 마누라가 도끼 눈 딱 뜨면서 미쳤어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김현지를 부속실장으로 딱 아마 처음에 부속실장 시키고 싶은 마음이 이재명 대통령님한테도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저런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어쨌든 이번에 이제 부속실장을 갖다 딱 시켰다라고 하니까 이거는 조금 이상하다. 어쨌든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시기적으로 국감을 바로 앞두고 총무비서관 하던 사람을 그다음에 총무비서관 한 지 100일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요. 이재명 정부가 인사에 난맥이 있어요. 왜 난맥이 있느냐? 벌써 교육부 총리 낙마했죠. 그다음에 교육부 총리 뽑았는데 그 사람도 뭐 이것저것 뭐 말이 많죠. 그다음에 여가부 장관 낙마했죠. 그 다음에 민정수석 낙마했습니다. 그건 그렇다고 치고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떻게 그 중요한 총무비서관이 100일 만에 경질이 됩니까? 어떻게 그 중요한 부속실장이 100일 만에 경질이 됩니까? 그 다음에 사람들이 또 기억 못 하시는데 대통령실에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가 무슨 자리냐면 국정상황실장 자리거든요. 국정상황실장도 바뀌었어요. 100일도 안 됐는데 이거는 뭔가 삐끗하다. 그 다음에 한 명 더 하면 대변인도 강유정 대변인도 실질적으로 뭐랄까 뭐 경고나 뭐 그런 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우리가 뭐 인수위원회도 안 하고 어쩌고 저쩌고. 인수위원회 안 하긴 뭘 안 해.
제가 봤을 때 누가 보더라도 뭐 이재명 대통령이 그 당선될 확률이 80% 90% 됐는데 그러면 후보 역할 하면서도 뭐 충분히 그걸 갖다가 누구는 못 시키고 누구는 못 시키고 보관이 다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뭐 지난번 윤석열 그 이재명 그 구도처럼 누가 될지 막 몰라가지고 그냥 총력을 갖다 다 기울이고 그럴 상황은 아니었잖아요. 어쨌든 충분히 시간도 있고 이런저런 리소스도 많은데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계속 인사가 이상하게 그 가고 있고 그 와중에 행정망 뭐 마비되고 있고 그 와중에 뭐 이런저런 뭐 또 당과 정부와의 관계가 뭐 또 이상하고 그 다음에 한미 관계도 이상하고 여러 가지로 좀 어수선한 가운데 9월이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